운명의 공간이 저기입니다. 321호의 승부. 유치장에서 대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중앙지법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른쪽에 준비한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잘 바꿨죠, 제가? 바로 한번 볼게요. 서울중앙지법 321호입니다. 이 강부영 판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앉게 되고요. 이쪽은 유영아, 정장현 변호사, 이쪽은 이제 검사, 그러니까 부장검사들이 앉게 됩니다. 예, 보통의 영장실질심사라 하면 뭐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하는데 이렇게 판사가 질문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반적인 영장실심, 이거 되게 잘 그렸는데요. 오늘 극찬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배치가 딱 맞습니다. 아마 321호를 보지 알고 한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인 앞에 옆에 앉아 있는데 실질심사할 때는 피고인이 판사하고 맞은편에 지금 앉게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예, 저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일반적인 실질심사 때는 사실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참석하고 마지막쯤에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들. 판사 계속 물어봐요. 피고인을 구속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검사가 이제 요지를 얘기해라 하면 얘기할 수 있고, 요지 듣고 나면 판사가 뭐 직업은 뭐냐 묻는다든지, 뭐 주거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와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르죠.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많고, 변호인들도 둘이 이상 참석하고, 검사도 참석하기 때문에 피고인 질문도 하겠지만 검사의 신문이라든지 변호사의 반대 신문, 또 변호사의 재반대 신문, 이런 것까지 아마 진행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지 않고요. 뭐 쟁점 하나를 갖고 계속적으로 신문을 할 수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석에 앉아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얘기를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요. 빨리 끝나면 뭐 3, 40분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 그 예를 들어봤을 때는 오전, 오후 내도록 하지 않을까. 오전, 오후 내대. 13가지 중에 다툴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쟁점별로 해가지고 신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하고 싶은 말 시켜줍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하라. 판사가 시켜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시간이 더 끌 거로 보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때는 참석한 변호인이 7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뭐 그 숫자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내일은 뭐 유영아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아마 이제 그 좀 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구속 사유 중에 있는 것이 뭐 증거 인멸의 우려, 뭐 도주의 우려, 뭐 주거 불분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확실한 거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 거고, 증거 인멸의 우려, 사실상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아마 중점적으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런 우려가 없다. 뭐 공범들 다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탄핵당한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항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또 하나는 이제 혐의 사실 부분에 있어서 뇌물죄에 대해서 만일 깨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남는 거는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강요거든요. 그럼 5년 이하의 죄인데 이것 때문에 그럼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뇌물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아마 그 피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과거와 오늘의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내일 박 전 대통령을 점쳐보는 건데요. 어떤 대답을 판사에게 할지 그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측 가능한 발언들 들어보시죠. 그냥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일을 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충실히 도와준 사람으로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저 정도 톤, 저 정도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내일 저희가 점쳐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영장실질 심사할 때 과거 신영자 롯데그룹 롯데 이사장은 눈물로 호소를 한 적이 있어요? 눈물을 펑펑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영장 실질을 받아보면 느낌이 옵니다. 영장이 되겠다. 영장이 기각이 되겠다. 발부가 되겠다. 느낌이 오고 아하. 본인이 아마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어떤 진술 기회에서 판사 앞에서 뭐 펑펑 울면서 호소를 했다 그러고 이재용 부회장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또 안 그런 것 같은데 느낌상 좀 안 좋다고 되니까 이 변호인단을 보면서 아주 간절한 어떤 눈빛을 보내면서 어떻게 영장이 안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똑같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처음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네. 뭐 자주 갔다 온 사람도 그러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제일 마지막 코너에 낭떠러지에 그렇죠. 몰렸다가. 자주 갔다 온 사람도 또 가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똑같은데 예. 처음 간 사람일수록 되게 불안하고 어떤 또 세상이 그렇겠죠.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잔잔한 음성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마지막 쯤에는 좀 억양이 커지면서 격양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사과를 뚜렷하게 한 적은 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만 3차 담화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 네, 뭐 321호 법정 내부를 참 잘 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정 내부에 화장실도 있어서 전혀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민간인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보이는 법정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옆방에 이게 영장 실질을 받을 때는 체포된 피의자거나 아니면 구인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 밖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그렇죠.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옆방에 있어요. 대기실이. 그 대기실 안에 화장실도 있고 뭐 생수 먹을 만한 것도 있고 하다는 거고 생수가 뭐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런 생수통도 있다는 건데 아마 박 전 대통령이 321호에서 영장실질을 받게 되면 다른 피의자들은 없이 단독으로 받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아마 경호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12시간인가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영장실질도. 저는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중간에 10시 30분에 시작되니까 중간에 점심시간에는 분명히 또 그 휴식시간이 있을 거고요. 점심시간이. 아마 저녁시간까지 뭐 빼지는 않고 그대로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점심 이후에 저녁까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통 재판이 길어질 때 저녁시간을 빼지는 않아요. 판사들도. 뭐 그런 면에서 저녁은 건너뛰고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내일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물론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저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구속 여부 결정이 되기 전까지 도대체 어디서 기다리냐. 저 제목처럼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그러면 그것도 강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실질심사를 받고 집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집에 갔다가 만약에 영장 발부됐다 그러면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어떤 제3의 장소에 인치를 시키는 방법을 구인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구인영장의 장소를 기재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강부영 판사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경호 부분 때문에 아마 판단이 좀 안 서는 것 같아요. 원래는 기재를 목록 서울구치소로 기재를 하든 뭐 유치장으로 기재를 하든 구치감으로 기재를 하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을 거기는 안 된다고 봤을 때 또 서울구치소 가게 되면 사실 나오기가 어려워요. 새벽에 이재용 부회장 나오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검찰청의 구치감 내지 검사실 같은데 조금 예외적으로 어떤 놔두지 않을까. 공간을 특별한 그렇죠. 공간을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놓고 거기에다가 조금 자리를 하지 않을까 추측이 가능한데요. 하여튼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집에 돌려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돌려보내면 영장 발부받고 와가지고 새벽에 아마 새벽 3시나 4시 이후에 될 건데 들고 와가지고 집에 가면 뭐 불상사 일어나기 뻔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대기를 할 건데 유치장이나 구치소가 어렵다면 검찰청의 구치감이나 어떤 장소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이 장소가 어려운 게 사실 경호, 경비, 뭐 예우 차원 때문일 그렇죠. 텐데요. 예. 사실 뭐 검사 사무실이나 영상 녹화실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디가 가장 합리적일까요?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영장 실질을 받은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경찰서 유치장, 저는 이거는 정말 망신죽이고 수모죽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 고려 대상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중앙지검의 구치감도 그것도 뭐 잡범들도 많이 있는 곳이고 한데, 아하. 저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중앙지검의 뭐 영상 녹화실은 이렇게 외부로 굉장히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뭐 그렇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았던 1000몇 호였나요? 그 정도 뭐에서 한 하루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정도 배려하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두 분의 이 법조인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르면 뭐 금요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되면 수위를 입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수위 입었던 모습 글쎄 불명하긴 합니다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이웃짐 속에서 지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뭐 수위 입은 모습은 화면에도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때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제도가 달랐습니다. 1995년은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가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었고, 예. 97년부터 피의자 구속 전 신문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시간이 더 끌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시간 8분 정도 걸렸고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시간 25분 걸렸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아마 하루 종일 할 것 같아요. 저녁 때 무렵 그때 마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자정은 무조건 넘길 것 같고요. 금요일 새벽쯤에 될 것 같은데 뭐 또 국민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볼 거 기다릴 거예요. 근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처럼 5시 30분 정도에 발부가 됐습니다. 그때쯤 금요일 날 새벽 아침쯤 돼야지만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까. 더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 예. 6시, 대여섯 네. 시 정도에.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지금 현재 이제 구인장은 발부된 상태고 구인장이 집행이 되면 박 전 대통령 더 이상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경호 경비를 받는다.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자택에서 나올 때는 근접 경호를 받아요. 보면은 왜 차 가는데 경호원들이 유리창 옆에 붙어서 이렇게 좀 예. 걸어가다가 속도가 붙으면 바로 차를 타잖아요. 그런 근접 경호는 아마 그 자택에서 나올 때가 마지막일 거고요. 그렇게 될 거라는 이제 보도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속이 됐을 때는 이전의 전례는 그 노태우 좀 나오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엔 그 구속이 되는 순간 경호팀에서 그 구치소를 좀 점검을 했대요. 그리고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3교대로 하루에 3교대로 경호를 했다고 하는데 예. 아마 박 전 대통령도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의 예를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 구속을 저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멈춰서야 합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자,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정사님. 저 예.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인간적 도리로 충분히 저럴 수 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은 같은 당원으로서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법적인 절차가 뭐 부당하다든지 잘못됐다는 이런 평가를 할 일은 아니다. 인간적 도리에서 충분히 저렇게 윤상현 의원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일부 법률가들이 얘기가 이 검찰 측에서 도주 우려를 갖다가 이 명시한 걸 보면은 오히려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그래서 좀 영장을 갖다 기각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그런 판단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의 법률가들이 상당히 이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도주 우려, 그렇죠. 예, 예. 오 박사님은 저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은 뭐 이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까지 되는 상황은 모든 국민들한테 큰 상처입니다. 그렇죠. 뭐 무슨 품격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이런 사태가 안 왔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건데 참 안타깝게 됐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96명이가 되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이게 청원서를 낸 데다가 서명한 의원이 뭐 88명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전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한 3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구속은 면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까지도 대통령의 구속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렇게 동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쨌든 사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문제이지만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내일의 박근혜 전